김재구 TV 김재구입니다. 제가 오늘 진중권 교수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런 재미나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정말 들으시면 기가 찹니다. 그리고요, 제가 그 커뮤니티에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올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어젠가요? 그런데 그 댓글 쓰신 분들하고 또 어제 노영희 그 진행기 때문에 제가 이제 YTN 진행을 하면서 MBN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정정하는 걸로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 댓글 달으신 분들 잠깐 소개 좀 하고 바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그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댓글을 쓰신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일이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김재구님 시대에 맞게끔 시를 멋지세요. 정말 시인 같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제 글도 있는데 조금 제가 너무 강한 말들은 이제 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글을 올려주시고 또 어떤 분은 지금 그 글 쓴 분은 박천돌 구독자님이 올려주셨고, 이번에 야생화 구독자님이 이런 말을 했네요. 혹시 김재구님 시인 아니세요? 음률이 물 흐르듯 매끄럽게 잘 써지러 가네요. 그리고 김재구님 방송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엔돌핀 주셔서 이렇게 또 야생화 구독자님이 또 글을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너무 이제 길은 글들은 좀 소개하기가 좀 그래서 진짜 많이 주셨네. 여러분들이 글을 주셨어요. 그리고 박재수님은 노무현, 노회찬, 박원순 참 생각하면 술 생각이 난다. 막걸리 생각이 난다. 그래서 김재구 씨도 막걸리 좋아하시는군요. 이렇게 주셨어. 박재수님. 그리고 또 이영애 구독자님이 이렇게 비 내리는 날이면 누구나 감성에 젖기 마련이지요. 나라꼴이 참 수상하니까 민초들은 어찌해야 하오리까. 검은 우산 가득 하늘 뒤에 덮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왜 이런 안 좋은 짓을 많이 할까요? 그렇게 이제 글을 주셨고요. 김성순 구독자님, 세워라 내워라 참 또 새로운 날이 언제 오나 기다려진다 이렇게 말씀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박옥년님, 정의를 위해 싸워주시니 고맙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또 장승덕님이 김재구씨 정말 요즘은 막걸리 없으면 정말 외롭네요. 내가 그렇게 국가를 위해 크게 이바지한 건 없는데 정말 보면 볼수록 답답합니다. 그래도 기다리며 노력해야 되겠죠. 네, 화이팅이죠. 네. 또 김재수님 또 썼어. 막걸리 적당히 드시고 열심히 방송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쓰셨고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글 썼는데 참 고맙네요. 고마워. 예. 그리고 문정아님께서 글을 많이 써 주시거든요. 우리 구독자 분 중에서 가장 이제 저한테 많은 글을 보내주시는 참 고마운 구독자님이신데, 문정아님은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울었나 보다. 김재구 씨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활짝 웃을 날이 오겠죠. 우리 모두 그날을 희망하면서 열심히 살아갑시다. 네. 문정한 구독자님이 글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명진숙님도 저희 김재구 TV에 많은 글을 보내주시고, 네. 자, 날씨가 으스스하고 비가 내리는 날 참으로 마음에 와닿는 시 기절입니다. 우리 남편도 음악을 하셨기 때문에, 명진숙 부군께서도 음악을 하셨네요. 음악을 하셨기 때문에 김재구 씨 방송을 들을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저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하네요.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방송하는 모습 응원 보냅니다. 이렇게 명진숙
구독자님께서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소정님, 추적 비 내리는 풍경에 멋진 음률, 김재구 씨 글 괜찮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김병아 구독자님, 당신 점점 빠져든다. 흐흐.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글을 보내주셨는데, 또 여기는 뭐 조명주님이 권력들의 비양심들이, 비의 음률들이 죽음의 저승사자가 아니라 생명의 단비와 같은 깨달음이 될지 장마비가 오는 이 아픔들을 해소하면서 좋은 날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글을 주셨고요. 이은규 구독자님, 와닿는 멋진 시입니다. 김두식 씨, 와 완전 시인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아마추어예요. 그리고 또 꾸미님, 시 멋져요. 대단합니다. 또 왜 이거 맨날 막걸리만 마신다는 게, 이런 말도 쓰셨고, 또 김미숙님, 왜 본인을 미워하나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속살을 보는 것 같아 부담스럽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뭐 매년 쓰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쓰잖아요. 예. 그리고 홍성복님, 가슴을 파고드는 시네요. 슬픔에 젖어 통곡하는데 우리 영웅님은 먼 길 떠나셨네. 백선엽 장군님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 홍성봉 구독자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또 오자유인님, 멋져요. 이영자님, 사건을 보시고 쓴 시 훌륭합니다. 제가 박 시장하고 백선엽 그 장군님에 대한 빗대어서 좀 제가 글을 썼었거든요. 황진분 구독자님, 공감하고만요. 네. 그리고 김해남 구독자님, 사이다 마신 듯 속이 시원합니다. 진실성, 정의 앞에 선 멋진 님, 김재구님, 멋져요.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혜자님, 정말 많은 공감을 주셔서 고마워요. 재구씨 마음을 울리는 글 읽을 때마다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인숙님, 진화해 도시 시연차는데 후퇴하는 90년 전 얘기가 나오네요. 그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뉴딜 그 방송을 했을 때 그걸 보시고 우리 김인숙님이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네요. 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정말 뭐 대단해요. 우리 김재구 TV에 지금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방송 노영이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 몇 분을 이제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 실시간으로 내보낼 때 글을 올리신 분들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했는데 다는 못 읽어드려. 네. 자, 권키순님, 착한 척, 고상한 척 하면서 뒤로 정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정말 가증스럽네요. 탁덕수님, 정말 지금 좌파 정권 할 때 사회주의자들이 이북에 가서 살고 오지 말아야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이번에 윤용일 님이 쓰신 글인데, MBN 방송도 참 한심한 방송입니다. 깜도 안 드는 패널을 고정 출연시키면서 국민의 기만하고 돌아가신 백장군 영웅님을 모독하는 이 일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여자는 TV, 라디오 모든 방송에 영구 출연 금지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윤용일님께서 그 노영희 진행자한테 한 말이에요. 그리고 뿔났다님, 남한의 총뿌리를 겨눈 북한군이 현충원에 묻혀야 하나?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분 방송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송신실 구독자님, 노영희 씨 대한민국 공산화 되었으면 당신 그 자리에 있겠나? 분리하면 반일 감정으로 웃겨 정말,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운노님, 노영희 참 그렇게 진행자가 없는 거요?
아님 백장군님 모욕 주려고 작정한 거요? 뭐야 지금? 참 안 됐군.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 진달래님, 방송 진행자가 언론도 참 완전히 미쳤나? 이렇게 글을 주셨고, 야, 많은 분들이 오나라님, 구독자 오나라님이 노영이 북으로 가라. 좌파들은 도대체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하늘별님, 이 여자 북한 추방해야지. 야, 많은 분들이 글을 주셨네. 유혜비님은 참 머리가 나쁘다. 머리를 어떻게 해구해야 되나? 뭐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 이재군님, 저는 김재군인데요. 이재군님이 또 글을 주셨네. 문재인이 하는 말은 반대로 들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재군님께서. 박상희님, 강력본드로 쫙 해야 한다. 윤동문님, 노영이 최전방 총알바지로 보내불어 말이 필요 없는 여자야. 이렇게 쓰셨고요. 안희숙님, 저런 사람이 변호사라니 참 답답하다. 이런 글도 보내주셨네요. 예. 아이고, 많은 분들이 글 보내주셨는데 다 읽기는 좀 바쁘고. 그리고 이분은 유민자님은 김재곤 유튜버 말씀 구수하게 사는데 그 빨간 옷 좀 갈아입을 수 없나요? 나보고 게이 같대. 나는요, 엄연한 남자고 대한민국의 남자입니다. 다 저 군대도 다 생활하고 다 했어요. 빨간 옷 입지 말라고요? 옷이 없어. 앞으로 이제 옷 좀 돈 벌어서 살게요. 예. 그리고 또 물음표 지우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영이 그 사람 치매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또 물처럼 이분은 노영이의 사상이 우리나라 좌파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그리고 이한수님이 붉은 물이 됐으면 변호사라는 말을 들어보겠나? 공산당 변호해주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또 이한선님, 차명진 의원 생각이 동의합니다. 자살 원인을 공개해야지요. 전춘자님, 윤석열 총장님 절대 사퇴하시면 안 됩니다. 전 국민들이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황옥란님, 노영이야, 너 입 다물어. 그렇게 말을 계속 헛소리하면 도대체 대한민국은 뭐하나, 왜 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하늘님, 노영이 당신도 진보 진영표로 국회 입성 욕망 꿈틀대는구나. 변호사나 하고 진행자 내려와.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길환님, 뻘뻘 노영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 많은 분들이 썼는데, 이월표님은 노영이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됐나 보다 말씀하시고, 김정숙님, 이미 언론이 오래전부터 완전히 쳤다. 그리고 이제 노골적으로 방송을 대놓고 졌다고 소리를 하니까 정말 세상이 어지럽다. 전춘자님, 대깨문 여러 사람들 수사는 왜 진척이 안 됩니까? 실망스럽습니다. 김장렬님, 노영이 나이 먹인 우리보다 더 네가 알아? 우리 더 많이 알지. 김장렬님. 그리고 두루미님, 말할 가치도 없네요. 박정철님, 재구씨, 불운산 한병 잡숫고 현실을 바꾸려 우리는 알고 있지요. 한두 번이 아니지요. 지금 현실은 엉망이요. 이렇게 박정철님이 또 보내주셨고, 주은혜님, 윤석열 꼭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총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솜사탕님, 노영이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이 문제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백남선님, 우리 김재구, 똑똑한 김재구, 나같이 못난 바보도 귀 속에 쏙쏙 들어오도록 해설하고 설명해 주는데 우리 김재구 최고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러고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셨어요. 우리 백남선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전화 꼭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정리해놨다가 나중에 핸드폰 해서 정리해서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남선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영애님, 나는
24분 방송 안 본다. 진행자 퇴출. 그리고 백선엽 장군 조문 8만 명 국민 모두 울었고 고마워했다. 그런데 왜 노영이 당신만 왜 이러느냐. 싫다. 난 앞으로 방송 안 봐. 이렇게 아주 김영애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네. 그리고 박후수님 이 나라 갈 때까지 갔네. 끝났네. 박광현님 영희야 부모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피타님 노영이 정신줄 놨나? 그리고 여자도 그 방송에서 하차하길 바랍니다. 피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TL 이분은 색상 때문에 꾹. 또 닥덕수님 네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셔가지고요 그것을 제가 이제 읽어드렸는데요. 지금 이 방송도 좀 많이 보시고 댓글 좀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렇게 재밌잖아요. 그 댓글 쓰시는 분들이 다 저희 김재국 TV에 댓글 쓰시는 분들은 수준이 다 높으시고 또 읽어도 마음이 찡한 그리고 또 아니면 강한 그런 게 항상 묘사되어 있어요. 김재국은 그래서 행복합니다. 아이고 오늘 많은 걸 저기 했는데 지금 이거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요.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추미애 장관이 아주 저기 해서 이건 제일 마지막에 제가 추미애 장관이 오늘 엄청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은 진중권 교수가 어떻게 말을 했느냐 무슨 말을 했느냐 이번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분이 또 청문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류를 다 보내줘야 돼 검증받기 위해서. 그런데 얼머무리면서 협조 안 하는. 그래서 지금 청문회가 좀 힘들어진다. 자, 진중권 교수의 말을 들어보죠. 그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인영 아들에 대한 얘기. 유럽은 대학 학비가 대부분 공짜예요. 생활비가 얼마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거기 물가가 대부분이 공짜라니까요. 생활비가 얼마 들었는지 궁금하다니까요. 거기 물가가 엄청 비쌀 텐데. 그러니까 이게요. 말씀 잘 들어보시면 자 대학 학비는 대부분 공짜고 생활비가 얼마 들었는지 그게 궁금하다. 거기 물가가 대부분이 공짜인가? 생활비가 얼마 들었냐고요? 거기 물가가 엄청 비쌀 텐데.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인영 씨가 신문 기사에 나온 것을 진중권 교수가 읽고 거기에 대한 말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진 교수님이 말씀을 했을까? 이인영 아들 유학비 1년에 1200만 원 아내 문제는 나중에 해명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서울신문인가 서울경제인가 거기서 제가 잠깐 보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스위스 유학 자금 문제가 인사청문회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 후보자 측이 아들 유학비는 1년에 1200만 원 정도였다고 해명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일단은. 그리고 학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생활비가 중요하죠. 그리고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서울 그 과천 청사에서 이제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오늘부터 국회 요구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인형 자녀가 프랑스 학교에 다니면서 연간 25,000달러로 지출했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증빙 자료부터 제출을 했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출을 했는데 이제 청문회에서 이게 의중 서류냐 진짜 서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누구냐 이거 여상기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스위스 학교 다녔고 1년 2학기 동안 총 1220 스위스 프랑
돈으로 그냥 들어갔다는 건데,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만 원 정도도 되네요. 그 정도밖에 수출이 안 됐다는 얘기죠. 1년 2학기까지. 그런데 이 인터넷 홈페이지만 확인하면 학비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25,000달러가 아니라 10,000 스위스 프랑, 그리고 학기당 5,000 스위스 프랑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외국 보도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누가?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지금 그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는 것하고요, 실질적으로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진중권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물가가 엄청 비싼 곳이거든. 그 생활하고 자고 또 학교 공부하고 이러는데 학비만 1,200만 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요. 이거에 10배, 20배 더 들어갔을 거예요. 자, 보시자고요. 그 서울 경제에서 취재한 게 있어요. 여기서는 그 이인영 아들이 서울 구로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대학을 바로 가거나 취업을 하지 않고 2013년 2월부터 일종의 대안학교인 파주 타이포그라미 100곳의 일명 파티라는 디자인 관련 교육기관에서 수학을 했다. 파티는 2013년 안상수 디자이너 등이 파주 출판 도시에 세운 기관이다. 여기를 졸업하고 좀 다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학교는 교육부의 정식 인가받은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스위스 바젤 디자인 학교, 영국 UCA 등과 학부 석사 과정 편입 협약을 맺고 해당 학교들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게끔 한 그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인가가 안 난 학교지. 그리고 이 씨는 누구냐? 이인영 아들은 이곳에서 2017년까지 한배고시라는 3년 6개월짜리 교육 과정을 마친 뒤 스위스 바젤 디자인 학교로 유학을 떠나는 것으로 보인다. 파티 홈페이지에는 바젤 학사 학위 편입 과정을 파티 한배굿 과정 3.5년, 그래 3에서 3.5년, 그리고 뭐 3년 반 정도, 그리고 바젤 학부 과정에서 2년으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씨 어머니는, 그러니까 이인영 씨 부인은 그러니까 뭐 이인영 씨 부인이니까 아들의 어머니죠. 예. 농부시장 마루새 상임 이사는 이분이 또 이런 직책을 맡고 있네. 2017년 4월부터 바로 이 학교 이사회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인영 부인이 이 학교에 관여가 돼 있네. 이 기관 이사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박정희 정부 시절 중앙정무부장,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을 지낸 고 신직수 씨의 딸이자 홍석현 전 중앙일보 JTBC 회장의 부인인 신연균 아름지기 이사장 등 쟁쟁한 인사들이 이곳에 이사로 등록이 됐습니다. 아주 대단하네요. 여기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부인도 지금 이사로 등록이 된 거예요. 2017년 4월 달에. 그리고 해당 기관은 신세계 아무레 퍼시픽 등 유수 기업과 정부 산하 기관 후원을 받는다. 이 기관은 등록금, 각종 기부금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25,000달러 정도 유럽에 가서 유학하면 쓴다고 신문 기사에 나온 것을 반박하는 거예요. 그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근데 신문은 그렇게 신문이 거의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냥 표정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대부분 거짓말이겠지.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제가 방송 드렸잖아. 군복무하면서 대학을 동시에 사람은 한 사람인데 동시에 같이 편입하고 군복무하고 그 기간 동안 어쨌든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거짓말이죠. 일단 뭐 청문회 할 때 이제 보면 청문회 한다고 그래도 그것이 통과되든 안 되든 그거 다 무의미한 거예요. 대통령이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야. 지금 다 3년 넘게 계속 그렇게 했잖아. 청문회에서 무조건 반대해도 그리고 집권 여당이라는 당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야당에서 반대한들 다만 국민한테 알릴 권리가 있으니까 캘 건 다 캐야죠. 그리고 국민이 압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또 대통령께서는 그냥 그 자리에 임명합니다.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진인지 교수님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성 장관 물음표. 이건 또 뭔 소리야? 여보세요. 우린 여성 추미애에게 아무 관심 없어요. 장관 추미애에게 관심 있는 거지. 못 믿겠으면 장관 그만둬 보세요. 진중권 교수님이 그 많던 기자들 싹 사라질 겁니다. 앞으로 추미애 아줌마한테는 기자들 안 가요. 갈 가치가 없어요. 예? 여기에 여성 추미애에 관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피해 의식을 가장한 자아도취에 취했다거나 할까나? 아니 자아도취에 빠졌다고나 할까나? 이렇게 진중권 교수가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미애 여성 장관이 언론 관음증 참 심각하다. 화보다 웃음이 난다. 그렇게 이분이 글을 썼는데 내가 지금 이 글을 지금 읽어드릴게요. 추미애 장관이 자기가 SNS에 글을 오늘 썼어요. 그런데 이 글이 우리 구독자님들이 들으면 참 숨이 저절로 나오실 겁니다. 들어보시죠. 자, 추미애가 쓴 SNS에 자기가 쓴 글, 추미애가 쓴 글을 지금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성 장관에 대한 언론의 관음 증세가 심각합니다. 추미애 아줌마가 쓰는 거예요. 연가를 내고 산사로 간 첫날 7월 7일 날 여기저기서 저의 소개를 탐색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대검이 언플과 함께 정치권의 로비를 심하게 한다는 것이 감지되어서 다음 날까지 휴가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월 8일이죠. 산사 사진을 올리고 저의 입장을 확고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 조선일보는 제 메시지는 뒷전이고 뒷모습 누가 찍었나? 물음표를 궁금해하였습니다. 아니 궁금해할 수 있죠. 뒷모습을 찍었는데 본인은 못 찍잖아. 셀카가 아니니까. 궁금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것까지도 트집을 잡는 추 장관. 왜 그게 궁금할까? 참 포인트를 못 잡는구나. 그때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추미애 생각. 근데 9시경 거처를 옮긴 후 다음날 10시까지 지시를 이행하라는 촉구문을 내보냈습니다. 그 후 언론은 저의 소개를 파악하느라 온종일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난리 핀 적 없어요. 그거는 추 아줌마의 생각이요. 아이고 참. 그리고 제가 올린 사진 속에
저를 추적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서너 시경 그 절 찾아낸 기자는 제가 스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음을 알고 스님에게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자분들이야 사진 좀 찍었으면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을 한 거지 요구한 게 아니죠. 이렇게 말을 바꾸면 안 되는 것이요. 추미애 장관이 나라가 새도 떨어뜨리는데 기자님이 그걸 요구하겠어? 아니 스님 그 추 장관님하고 사진 찍은 거 있는 거로 들었는데요. 그거 좀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을 정중하게 한 것이지. 그 말을 바꾸면 안 된다니까. 아유, 물 한 번 먹고 해야 되네. 그 말을 바꾸면 안 돼요. 그리고 사진은 도대체 왜 필요했을까요? 물음표. 지금 추 아줌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음에도 왜 저를 찾는 숨바꼭질이 이어졌을까요? 그리고 오후 5시 30분, 그러니까 오후 5시 30분 무렵 기가를 위해 집 앞에 당도했을 땐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영문 모르긴 왜 영문을 몰라? 아니 그 비서 없어요? 중간 연락병 다 있잖아. 다 아시면서 저렇게 말씀을, 영문도 모른 채 집에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또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게 말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떳떳하면은 기자분들 있을 때 거기서 딱 당당하게 아이고 많이도 오셨네요. 어쩐 일이세요?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자 물어보세요.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왜 거처를 옮기고 도망 다녀? 뭐 뒤에 구린 거 있어요? 추 아줌마? 그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왜 그렇게 이런 걸 왜 이렇게 글을 쓰느냐고. 이거는 누가 봐도 답답한 거지. 진 교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왜 도망 다녀? 기자가 이렇게 무서워요? 알 권리를 국민한테 전해주려고 기자들이 가서 질문한다잖아. 그 지업이 있었을 거 아니요. 당당하면 거기서 얘기하면 되는 거요. 왜 거처를 왜 옮겨? 그리고 6시 14분쯤 뉴스 속보를 통해 장관 지휘는 존중하나 독립수사본부 건의라는 대검의 입장을 보았습니다. 즉시 존중하면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보좌관에게 언론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대검이 법무부에 해당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고지한 시간은 6시 5분경이고 내부망의 공문이 접수된 시간은 6시 10분입니다. 또 6시 10분에 언론에 풀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동안 지금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어요. 절에 있을 때 그 다음날 터진 건데, 터지기 시작한 건데 오늘이 15일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 이제 다 맞춰가지고 시간 분 탁탁 맞춰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서 추 아줌마 자기 SNS에 올려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언론에 흘리는 거야. 우리 김재국 TV 김재국한테도 흘리잖아. 이렇게 갖고서 얘기를 하고. 대검이 법무부에 알리기 전에 이미 기자들에게 건의문 배포했기 때문에 기자들이 저의 집 앞으로 몰려들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지. 그런데요. 추정됩니다. 알고 있었잖아요. 추정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검언 유착입니다. 어머. 이게 검언 유착이래. 이 아줌마. 여당 얘기하지 말자고. 야당은 이런 것부터 문제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이 추 장관 편들어서 얘기하라고? 참 말을 해도 참. 아니 지금 된장인지 뭐 고추장인지 잘 모르세요? 참. 다음날 7월 9일 출근을 하니 이번엔 최아무개 의원과의 문건 유출 유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굳이 최아무개라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최강욱이라고 얘기하세요. 뭘 최강욱이야. 요렇게 꼼수를 써. 다 아는 거를. 지나가는 개도 알아. 뭘 최강욱의 의원이 뭡니까? 최강욱 의원이죠. 대표. 전날 대검 건의문에 대한 저의 입장문이 최 의원에게 유출되었다는 시비를 한 것입니다. 시비가 아니고 페이스북에 올라왔었어요. 최강욱이가 올려놨다고. 이 아줌마 왜 이렇게 말을 돌려? 빙빙 돌려 왜? 해당 법무부 알림 최종안은 저의 메시지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음을 수사팀 불신임 안됨.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겠네.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음. 수사팀 불신임 안된다. 이렇게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나온 별도의 메시지를 사실상 수사팀 교체 변경을 요구하는 총장 건의문 불어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네. 이제 추미애 이 아줌마가 이렇게 말을 해. 그런데 아시잖아요. 최강욱이가 먼저 페북에 올렸고, 근데 이제 그리고 최민희가 올렸는데 최강욱은 최민희 거를 가지고 왔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두 개의 가안이 동시에 올라온 거지. 다른 것, 내용 다른 게. 근데 지금 추 아줌마는 요거 전목을 시켜버리네, 여기다가. 참. 간부들이 공유하는 텔레그램 방에 이 두 개의 메시지가 올라왔고, 제가 좋다고 한 것은 본 장관 비서실이 통상 하던 대로 제가 작성한 메시지와 간부회의 메시지를 전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올라왔는데 텔레그램방에 두 개 메시지가 올라왔고 똑같이 이게 페이스북에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뭘 뒤에 하고 맹랑하게 이렇게 말을 변명을 하세요. 어쨌든 물론 최 의원은 장관 비서실의 메시지 수신자가 아닙니다. 대변인은 뒤늦게 메시지 두 개 중 하나를 놓친 것과 장관의 공식 메시지임에도 공식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전날 밤 늦게 언론에 잘못 답변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뭐라고요? 여기가 변명의 그 팩트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 물론 최 의원은 장관 비서실의 메시지 수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변인은 뒤늦게 메시지 두 개 중 하나를 놓쳤다. 이게 말이야? 하나 놓치고 장관의 공식 메시지임에도 공식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그 전날 밤 늦게 언론에 잘못 답변한 것으로 나중에 알았다. 누가? 추미애가. 이게 거짓말. 여기서 완전히 뽀록이 났잖아. 뽀록이. 완전 뽀록이 났어. 누가 들어도 이 얘기 들어보면 둘러치는데 선수구먼. 야, 눈웃음 싹 치면서 이거 아니잖아. 여기서 딱 벌써 여기서 딱 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추미애 본인이 지금 쓴 글이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언론이 도배하고 지난 벌써 일주일이 지나서 그동안 박원순 여기 사건이 많으니까 묻혀 있다가 지금 윤석열 총장님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우리는 윤석열 총장님이 아마 무언가 아주 국민한테 그냥 엔돌핀을 팍 줄 수 있는 무엇을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기다려 봐야죠. 자, 추미애 말이에요. 이 내용은 이미 SNS를 통해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지. 그러나 애초에 저의 해명은 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이 원하는 내용은 따로 있었기 때문이지요. 일부 언론에 있는 것이 맞는 얘기지요.
최 의원, 장관, 언론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최 의원은 장관의 최순실이라는 프레임을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최강욱 법무부 장관. 그거 진중권 교수가 계속 말했잖아요. 그리고 황희석 법무부 차관, 그리고 추미애 검찰총장. 지금 이거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관의 뒷모습 사진을 찍었던 것도 최순실이고, 장관 메시지를 쓴 것도, 그 메시지를 나른 것도 최순실이라는 삐딱한 시선으로 보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보인 언론의 작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맞는 얘기거든. 이게 맞는 얘기야. 법무부 장관 뒷모습을 본인이 찍습니까? 누군가, 그리고 거리가 멀었어요. 사진이 멀리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진이.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사진을 잘라가지고 가까이서 찍은 것처럼 그냥 뒷모습이 꽉 차게 또 하나 올렸더라고. 사진을. 아니, 이거 변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쓰나?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으면서 다른 일을 해야지. 최초의 사진은 멀리서 찍었어요. 근데 오늘 올린 사진 똑같은 사진인데 그냥 크게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사진 누가 찍었는지 이야기를 해봐요. 최 장관님. 그리고 봐요. 또 추미애 말하는 거. 돌이켜보면 집요하게 스님께 사진을 요구한 것도 최순실 찾기 관음증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만들기 작전이 안 먹히자 이제 문고리 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이 처아줌마는 그냥 본인이 상상하고 본인이 생각나는 거 쓰는 거요. 앞뒤 안 재고 뭔 일이 터질지도 몰라. 그냥 내 멋대로 쓰면 나중에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해석하겠지. 이런 것까지 염두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어떻게 이분이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했잖아요. 대표만 했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키자고 앞장서서 막 뛰어다녔잖아. 그리고 지금 그 당에 들어가 있잖아. 법무부 장관으로. 대통령 임명받고 청문회도 막 그냥 통과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청문회는 그거 신경 안 쓰더라고. 법무부 장관들에게 그러니까 법무부 과장들에게 장관이 과장의 대면 보고를 받느냐며 모 언론사가 탐문했다고 합니다. 그 후 대면 보고를 받지 않은 장관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본인이 글을 썼잖아. 나는 항상 직접적으로 보고받고 대면 보고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놓고 나중에는 보니까 하나도 받은 게 없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대검 과장 또는 부장 이런 사람들이 보고하러 법무부에 가면은 항상 없는 거야. 수미에 없어요. 그래서 보고하다 장관님 안 계십니다. 다음에 오세요. 갔다 왔다. 그러다 끝난 거야 지금. 뭔 보고를 받아 이 아줌마가. 그리고요 이거 보세요. 장관이 모든 과장의 대면 보고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럴 이유도 없으니 또 왜곡할까봐 말씀드리는데 부서장의 보고를 매번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도가 100% 오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일부 언론, 한겨레 신문인가? 그런데 그것이 대검의 독립수사본부 건의를 걷어찬 원인이라면서 정무를 모두 보좌관에게 맡겨두어 장관에게 보고 안 된 것이라고 짜집기 하는 것도 도가 넘는 날조입니다. 날조가 아니고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페북에 자기 글을 써요. 나는 만약에 이 법무장관 추 아줌마가 이렇게 자기 개인 플레이 하면 안 되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그냥 법무부 대면을 시켜서 브리핑하고 신문기자 쫙 불러가지고 다 오시라고 해서 거기서 해. 논평을 내. 그러면 끝나는 것을 페이스북 트윗 이런 데 이렇게 올려가지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 트윗 이런 데서 이런 거 올려가지고 즐기는 거야? 내 말이 맞잖아요, 부총장님. 그래야지. 이게 뭐냐고. 하긴 뭐 이렇게 하니까 또 김재구 TV에서도 또 방송을 하긴 하는데 정말로 큰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페이북에 올려가지고 사진도 그 처음에는 멀리 있던 곳에 왔다가 또 갑자기 막 말썽이 많이 생기니까 또 가까이 찍은 것처럼 올려놓고, 여기는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 사진 누가 찍어줬는지는. 그러니까 기자들이 가서 사진 갖고 오려고 하는 거지. 누가 찍어줬는지 알고 싶어서.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답니다. 추아줌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언론을 비판하는 거예요. 문고리 의혹, 법무행정을 흔드는 그림자가 드러난다는 보도입니다. 이를 반박하자 장관이 발끈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무능력은 관대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관음증, 중독은 선을 넘었습니다. 언론이. 남성 장관이라는 꿋꿋이 업무를 수행하는 장관에게 사진은 누가 찍었나? 최순실이 있다, 문고리가 있다, 발끈한다 등등 이런 어이없는 제목을 붙이며 우롱했겠습니까? 아이고 참. 아이고 뭐 남성 장관이라면? 추 장관님을 아이고 참 이런 말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요 남성 장관이라도 사진을 누가 찍어줬으면 그거 기자들이 물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저 여성분이라서 기자들이 그런다? 그런 말씀이잖아. 아이고 어쨌든 뭐 이렇게 표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화가 나기보다는 웃음이 납니다. 이미 여러 번 겪은 바 있는 흔들기 때문이지요. 계속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가지고 올 것이라면 국정농단 이후 혼란하고 첨예했던 탄핵 정국을 지낸 당대표가 누구인지 떠올렸으면 합니다. 이게 이 추미애라는 분이 기자하고 얘기할 때나 또는 뭐 국회에 들어서 얘기할 때나 얼굴에 금방 표가 나잖아. 얼굴에 금방 비 오고 금방 햇빛 들어오고 금방 흐리고 그냥 빵빵 막 치며 얘기하고, 국회 움직이는 헌법기관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이 막 치고 막 승인 확인했다도 눈썹 싹 치고, 이게요 한 2시간 내에 비 오고 햇볕 찌고 흐리고 무지개 뜨고 이런 성격의 소유자인데 지금 화냈다고 언론에 쓰니까 이렇게 비판하는 거 아니요. 참. 아이고 이거는 참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어쨌든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이 글에 반박을 하기 위해서 여성 장관? 이건 또 뭔 소리예요? 여보세요. 우리 여성 추미애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성 장관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우리는 추미애 여성 장관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장관 추미애에게 관심이 있는 거지. 못 믿겠으면 장관 그만 내려오세요.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진 교수가 한마디 그냥 따끔하게 그냥 정리해버리잖아요. 이게 아이고. 그리고 나는 진 교수님 방송하면 참 흡족해요. 또 조국 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진중권 교수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해. 4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대학원 입시 서류도 무단으로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아들 얘기하는 거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중권 교수가 이거를 왜 썼지? 진 교수님이 이 정도 글 쓰면 무언가 있는데? 그래서 김재구가 또 그것을 이게 뭐지? 그러고 이제 막 뒤졌죠. 뒤졌더니 진 교수님이 이
기사를 보고 이렇게 짧게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나는 뭐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뭐 이야기거리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이제 보고 드리면 또 그걸 들으시고 또 뭐 판단하시고 또 댓글 쓰시고 그런 게 참 좋아서 하는 건데요. 자, 무단으로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대학원 입시 서류가 보통 4년 이상 보존을 해야 법적으로 돼 있는데 바로 이게 폐기 처분된 거야. 무슨 일일까요? 자기 딸, 그러니까 자기 딸 A+ 주고 조국 아들 포함 입시 서류 폐기, 연대 비리 적발. 자, 딸에게 자신이 가르치는 강의를 수강하라고 한 뒤에 교수가 최고 성적을 부여한 연세대 교수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자기 딸한테는 A+ 주고 조국 아들 서류는 폐기시키고 이런 교수가 대학에서 있어야 합니까? 안 되잖아요. 교수들이 사전에 모의해 서류 전형에서 점수가 낮았던 동료 교수 자녀에게 구술평가 교의를 부당하게 부여하고 결국 최종 합격시킨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왜 조국이나 이런 권력자들 아들, 딸들은 늘 비리가 쫓아다니고 의혹이 항상 따라붙고 이게 뭡니까? 4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대학원 입시 서류도 무단으로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세대학교와 학교 법인 연세대 종합감사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세대 교수 한 명은 2017년 2학기 회계 관련 강의를 담당하면서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던 대학생 딸에게 수강을 권유하고 그 딸에게 A+ 학점을 준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 교수 딸에게, 자기 딸에게. 이거는요, 바로, 정리해야지. 이 교수는 딸과 함께 사는 자택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지를 작성하면서 성적 산출 자료도 따로 보관하지 않는 등 감사에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교수의 딸은 연세대 대학원 입학 전형 서류 심사에서 이 학교 교수인 부모 찬스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이러니까 그 뭡니까? 우리 일반 국민의 아들, 딸은 또 한 자리를 도둑 맞은 겁니다. 또 도둑 맞았어. 그리고요, 평가의원 교수 6명은 주임 교수와 사전 협의하고 정량평가에서 9등이었던 동료 교수 딸을 서류 심사 5위로 끌어올려 구술시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세상에, 이거 나라가 지금, 나라가 완전히 이게 가지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대학교예요. 그것도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그 누구죠? 그 인천시장 했던 의원, 송영길. 그분도 연세대학교 학생회장 했잖아요. 연대. 평가의원 교수들은 이후 동료 교수 딸에게 구술시험 점수 100점 만점 주고 서류 심사를 1등, 2등으로 통과를 시켜 그리고 지원자 2명의 구술시험 점수를 각 47점, 63점으로 부당하게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원자 2명이 얘네들 때문에 그 자리를 못 들어갔잖아. 평가는 낮게
이 억울한 누군지 이거 밝혀가지고 그 지원자 두 학생 이거 밝혀서 고소해야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손해가 아니고 인생 자체가 망치는 거거든. 이렇게 만들어 대한민국 대학이. 다는 그렇지 않죠. 결국 동료 교수 딸이 대학원 신입생으로 최종 합격을 합니다. 거기에 지원했던 학생들이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강탈해가는 거예요. 강탈.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강탈해가듯이 여기도 강탈해가. 대한민국 온 천지가 강탈. 교육부는 자녀에게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한 교수와 대학원 신입생 부당 선발에 관여한 교수들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해임, 파면, 정직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밝혔습니다. 파면시켜야지. 그리고 여기 지원했던 두 학생들 찾아서 정상적인 점수 줘가지고 빨리 이걸 교정하고 그 교수 딸하고 누굽니까? 그 조국 아들 폐기된 거 서류 원상복귀 시키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연세 대학원에서는 2016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년도까지 후기 입학까지 서류 심사 평가서, 구술 시험 평가서 등 입학 전형 자료 1,800부가 보존되지 않는 사실도 적발이 됐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류도 없다. 폐기됐다. 폐기. 입학 전형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원 입시 관련 서류는 4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존되지 않는 입학 전형 자료 중에는 조 법무부 장관 아들 대학원 입시 채점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없어졌어요. 채점표가. 그러니까 뭐 그냥 채점표가 어떻게 나왔겠어. F학점에 나왔나? 난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이고 참 미치겠네. 다들 그 지원자 2명 점수 낮게 줘가 떨어뜨리고 조국 아들하고 이 교수 딸 둘이 최종 합격한 거 아니요. 이런 어떻게 대학에서도 월 이 짓을 합니까?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는 연세대 정치 외교 석박사 통합 과정에 2017년 학년도 2학기에 지원해서 탈락한 뒤에 다음 학기인 2018년 1학기에 다시 응시해서 합격을 했답니다. 뭐를 응시하기는 그냥 합격장 학교에서 달라면 줘. 그때 저기 아버지가 민정수석이었나? 그 두 분 자리에 있는데 그냥 달라면 줄 텐데 뭘. 다 썩었잖아요. 조 전 장관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받은 인권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여부 논란이 되자 검증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지난해 9월 연세대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입학 전형 자료가 분실됐다고 밝혀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어요. 수사만 의뢰하면 뭘 거냐고. 속전속결을 빨리빨리 수사를 해야지. 그리고 희획의 비리도 대거 적발이 됐습니다. 연세대학교. 연세대 내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교수들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10억 5,180만 원을 법인 카드로 막 쓰고 다녔어. 정신없이. 뭐 달라주정가 가지고 막 팍 먹고 달라주정가 도우미도 불렀다가 왈왈 빠밤 빠밤빰 내가 교수란께 이러고 그냥 뭐 어깨 뽕 딱 집어넣고 아이고.
연세대 부속병원 소속 교수 등은 유흥주점, 단란주점에서 45번이나 술을 먹었어요. 1669만원. 단란주점에서 술 먹은 게 1669만원. 이 연세대 부속병원 소속 교수들이 골프장에서 2억 5,063만원 법인카드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발각이 됐다. 예? 조국 전 장관 아들 합격시켜놓고서 아주 엄청 빼먹었구먼 그려. 연세대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총 86건을 지적받아 26명이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중징계가 뭐냐고. 아이고, 파면 학교 못 나오게 해야지. 뭘 배우겠어. 우리의 젊은 대학생들이 이분들한테. 아휴, 빨리 보수가, 우리 보수들이 빨리, 아휴, 일어나야지.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 등으로 8건이 고발됐고, 역시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4건이 수사 의뢰가 됐고, 다른 대학 종합감사 때보다 많은 사항이 적발이 됐다. 완전히 이것은 파면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세대가 지적사항이 많은 것은 종합감사를 받는 것이 개교 이래 처음이기 때문이라며, 그간 다른 학교는 종합감사를 받지 않더라도 회계감사라도 받았지만 연세대에는 회계감사도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안 받아? 받아야지. 그리고 연세대는 지난해 6월 교육부가 2021년까지 사립대학 16곳에 대해 종합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뒤 1호 종합감사 타켓으로 선정이 된 바 있다. 오늘 교육부는 종합감사 2호 타켓인 홍익대와 학교법인 홍익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이르고 홍익학원의 토지 49필지에 부과된 재산세 6억 2천만 원을 법인회계로 내야 함에도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마련된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인 소송 변호사 선임료 1억 2천만 원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끌어온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완전히 그냥 비리투성이인 대한민국, 그 안에 우리는 살고 있지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부분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되는 교비회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그 못된 교수들이 있네. 그런 분들도 있네요. 홍익대 교수 4명은 학술연구진흥비를 신청하기 위해 제자의 학위 논문 요약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연구 성과물로 제출한 뒤 1,60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또 드러났다. 시설물 안전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내 사고 위험도 있는 것으로 또 드러났다. 그냥 캐면 캘수록 전부 다 그냥 어휴 설마 똥파리 잠깐만요. 똥파리 좀 이거 죽여. 이렇게 그 젊은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 청년들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우리 미래가 정말로 암담합니다. 이러니까요,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뭐 징계해주고 중징계해주고 3개월 나오지 마세요. 당신 3개월 강의 못해. 6개월 강의 못합니다. 그런데 돈은 다 타가. 국민혈세를 가져가. 아니 국민혈세 맞잖아요. 등록금을 누가 내요? 다 그게 국민혈세야. 감사 결과 홍익대는 옹벽 등 63개 시설을
재해 취약시설로 지정하지 않고 정기 점검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이렇게 빼먹으니까 그냥 건물에다 헐었다는 데다 안 고치고 있잖아. 일부 건물의 외벽 표면이 박리돼 벽돌 낙하 우려가 있는데도 보수 등 조치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 야, 이 홍익대도 대한민국 명문대거든요.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참, 아이고. 그리고 또 앞서 지난달 세종대 종합감사에서도 학교 법인 임원이 업무 추진비 2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퇴직자에게 황금 열쇠를 지급하는 등 각종 비리와 부조리가 드러나 학생들이 지금 원성을 사고 있다. 대한민국 젊은 학생들이 아이고 이게 뭐냐?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까? 세종대는 소모품비로 퇴직하는 교직원 2명에게 퇴직 의료금과 별도로 황금 열쇠 순금 10돈, 그러니까 구입 금액이 250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250만 원. 교비 회계에서 소모품비는 복사용이나 아니면 복사용지나 사무용품 구입, 간행물 구독 등으로 쓰게 돼 있는데 퇴직자를 위한 황금 열쇠 금 10돈씩 250만 원씩 퍽퍽 쓴다. 이게 아유 그 학생들의 공부된 돈 등록금 모아서 받아가지고 요짓하는 대한민국 대학교. 아울러 성적이 기준에 미달한 학생에게도 성적 우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참 말이 안 나오네.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네. 진중권 교수가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을 읽고 그렇게 한탄을 했네. 자, 진중권 교수는요, 또 이번엔 이런 말을 합니다. 사과 제대로 하라. 이해찬 피해자 입장에서 진상 규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고인의 부재로 당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진상 조사가 어렵다. 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에서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달라. 진중권 논객이 아주 야무지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 저 인간들 사과 절대 아닙니다.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지지율 관리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고 한편으로는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해 호소인이 뭐냐고요? 피해자입니다. 호소한 적 없어요. 이해찬 씨! 이렇게 진중권 교수가 버럭 화를 냅니다. 결국 당의 공식 입장은 피해자는 없다. 고로 가해자도 없다.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네요. 고인의 부재로 진상 규명이 어렵다? 물음표. 그러니 서울시에서 해라? 물음표. 다 떠받기니? 아니 5일 장례식 위원장으로 계실 때는 언제고 이제 서울시한테 다 넘기는 거예요? 이해찬 대표님? 고인이 부재하는데 서울시는 대체 무슨 재주로 진상을 규명하나? 서울시가 예수 그리스도냐? 죽은 사람을 되살리게? 이걸 지금 말려고 하고 있는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들하고는. 서울시가 예수 그리스도냐고. 예수 그리스도냐고. 아, 이거 발음도 안 나오네. 아이고. 그리고 그 사과 다시 하세요. 피해자는 없고 피해는 호소하는 사람만 있는데 왜 사과합니까? 에? 이해찬 대표님, 그것도 본인이 했어요? 아이고, 본인이 안 했잖아. 대변인 시켜가지고. 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규명할 의지도 없다면서 그놈의 사과는 대체 뭘 근거로 하는 겁니까?
사과하려면 사과할 근거부터 마련하고 다음에 다시 오세요. 사과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지 피해 호소인에게 사과하는 거야? 그게 말의 막걸리야. 되는 거야 그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누가 어느 XXX가 만들었는지 그분 그 X 이름 공개하세요. 그 짓 하는 그 X 공개하시라는 거잖아요. 진중권 교수가 말하는 거예요. 사이에서 매장을 시켜버려야 합니다. 완전히 사이에서 매장을 시켜버려야 돼. 누구? 요 X 피해 호소인이라고 말한 사람, 말을 만든 사람. 나는 알고 있지롱. 진 교수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 이해찬 대표가 시켜가지고 수석 대변인이 이거 말한 거 아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 이해찬 대표 아니면 그 수석 대변인. 둘 중에 하나 아니요. 둘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가위바위보 딱 해가지고 진 사람이 범인이다. 그 사람 조사 들어가면 돼. 아니면 둘 다 조사 들어가든지. 근데 워낙 저 위 계신 상상을 초월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 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대한민국 피해 참나 콩가루는 맛이라도 있지. 서울시에서도 피해 호소 직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나 저 사람들 짜고 하는 짓입니다. 저 사람들 어느 단위에선가 준공식적으로 호칭을 그렇게 정해서 조직적으로 그렇게 부르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게요 웃을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분명히 비서실 A씨는 엄청난 피해자인데 피해를 호소한 적이 없잖아요. 피해를 입은 것을 고소했어. 그리고 변호인단들이 이거를 기자회견했어. 누구한테 뭘 호소했다고. 이런 얄팍한 잔머리로 국민을 속이려 해? 물음표. 아주 저질입니다. 매사가 이런 식입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돌머리가 잔머리 굴리는 거. 그 표현을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진중권 교수님께서 짤막짤막한 것을 저한테 던져주셨고 제가 봤고요. 봤고 또 그것을 찾아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마음은 후련합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